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공유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 영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집은 삼천에 40 월세 5평 원룸에 살고 있고 풀옵션에 살고 있는데요. 전세로 이사해야겠다는 거는 작년 말부터 결심을 했었어서 마음의 준비는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첫 번째로 이사하게 된 계기는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이자를 내는 게 싸다. 워낙 요즘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큰 마음을 먹고 전세를 가야겠다 생각한 것도 있고, 지금 집이 5평, 실평수 5평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딱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 집보다는 좀 큰 집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방을 더 알아보게 됐고, 또 부모님께서도 좀 큰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월세 내고 살 수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조금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번 전세를 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집은 계약 만료가 8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만료하기 3개월 전에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렸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사를 또 여름에 마스크 끼고 해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좀 그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할 계산으로 월세를 드리는 걸로 해서 9월 중순에 나가는 걸로 집주인분과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 동네의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서 자취 시작할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당산동인데, 당산역, 영등포 구청역, 영등포 시장역, 이렇게 총 3개의 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2호선, 5호선, 9호선이 지나간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죠. 부동산에서 말하는 걸로. 그런 동네인데, 처음엔 2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했고, 회사가 이사하고 나서는 5호선을 타고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뭐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월세에 살기 시작했었고, 이 동네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한강도 가깝고 동네가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취 시작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동네 자체도 조용하고 어디 가기도 너무 편하고, 예를 들어서 공항 가기도 편하고 터미널 가기도 편하고 서울역 가기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또 지하철이 3개나 있으니까 진짜 어딜 가나 가기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되게 만족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간에 타 지역 파견을 잠깐 다녀와서 다시 돌아올 때도 망설임 없이 이 동네에 돌아왔던 이유도 처음에 살았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 동네로 돌아왔던 것도 있었어요. 이 동네에 돌아올 때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선택권이 없어서 작은 방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주변 동네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를 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당연히 얘기를 했고, 네이버에 매물 올라오잖아요. 사실 허위 매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시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들 올리는 글 보면서 전화 다 돌리고 해서 마음에 드는 집의 조건을 얘기를 했죠. 제가 집을 본 조건은 첫 번째로는 예산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여야 하고, 두 번째 실평수 7평이어야 하고, 세 번째 풀옵션이어야 하고, 네 번째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당연히 부동산 대출을 할 거라는 걸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다 보여주셨고,
사실 서울 어디 가나 되게 씨가 말랐잖아요, 전세가. 근데 이 동네는 더 하더라고요, 유독. 사실 이 동네를 포기하면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데 어디에 살아야 안전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사를 멀리 하는 것도 돈이 이제 더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한 10군데 정도 넘게 미팅을 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본 집의 개수는 한 부동산 한 군데당 많아야 두 군데밖에 못 봤으니까 한 20군데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방 본 거는. 제가 이미 월세를 이 동네에서 2번 구해봤기 때문에 어느 건물을 보여줄지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건물들을 미리 얘기를 했죠. 저는 이 건물 가봤고 예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건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더 볼 수 있는 건물 수가 적기도 했어요. 마음에 드는 건물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건물을 실제로 2군데를 찾았는데 한 군데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 한 군데는 그 부동산 전속 매물이었는데 그 부동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되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네에서 보증금을 올린다고 한들 원하는 보증보험을 가입 가능한 건물 찾기는 힘들겠더라고요. 융자가 껴있는 건물들도 너무 많고 다가구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융자가 생각보다 껴있는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좀 물어봐서 어느 동네가 좋겠냐라고 했더니 3호선 라인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은평구를. 사실 회사가 3호선 타고도 통근이 좀 가능해서 좀 걸으면 돼서 3호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파발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구는 다 돌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구파발에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었는데 좀 그 집이랑 인연이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타이밍이 어긋나서 그 집은 그냥 포기하게 됐었던 것 같고 부동산 마음에 드는 데가 찾기가 더 힘든 것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중개인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미 이 영등포 구청이 동네에서 찾으려고 부동산 여러 군데 미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되게 제 돈으로 어차피 가입하는 보증보험인데 이 집은 내가 계약을 많이 해봐서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려고 하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제 돈 내고 하겠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뭐 보증료가 적지 않은 돈이긴 하니까 보험료가 그래서 그 돈 아끼라는 의미에서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좀 약간 태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기도 했었고 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데 찾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되게. 방법이야 뭐 찾아보면 있긴 있었죠.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면 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동네 오피스텔 가게 되면 통근이 꼬이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3호선 라인으로 가자. 그러면 또 통근은 지금이랑 비슷하게 하거나 더 가깝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파발, 홍제, 녹번, 불강 이렇게 다 알아봤던 것 같아요. 이사하기로 한 집은 불강역이랑 가깝거든요. 걸어서 한 6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불광역에 갔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워낙 술집이나 모텔이 너무 많기도 하고 보여주는 집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동네는 아니다 하고 구파발까지 간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홍제역은 잘 몰랐어서 친한 회사 동료 언니가 홍제역에 최근에 오피스텔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어서 부동산에 연락을 취해서 그날 바로 방을 보러 갔는데 방은 되게 좋았거든요. 방은 되게 좋았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제가 거기서 많이 하는 티를 내니까 부동산 중개인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라면 이 집에 입주시키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건물 컨디션도 너무 좋고 신축이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인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물은 계약하시지 않으셔야 된다 라고 그렇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동산 엄청 많이 만나봤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동산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 원하는 조건이 더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럼 한 군데 있다 라고 해서 보러 갔고 그날 바로 저는 그 집에서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결정을 딱 내리고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바로 가계약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예산 1억 6천에서 1억 8천을 오버하는 2억짜리 집을 하게 됐고 은행에서도 이제 상담을 했을 때 2억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서 그냥 2억까지 그냥 하게 됐어요. 1, 2천만 원 차이가 뭐 이자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 싶지만 그래도 그게 쌓이면은 큰 돈이 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예산 낼 집을 하고 싶었는데 예쁜 집이랑 좋은 집은 비싸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예산을 그냥 좀 더 쓰더라도 그냥 보증보험 가입도 되고 풀옵션이고 깨끗한 데 들어가자. 치안도 좋고 동네도 괜찮은 데로. 불광역이 되게 동네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집이 있는 동네는 아파트 단지랑 되게 가깝게 둘러싸여 있고 다 거주 지역이어서 조용하고 또 여기랑도 걸어서 멀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 집을 선택을 했어요. 좀 지금 사는 동네보다는 약간 인프라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좀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너무 게을러도 못 쓰니까 그냥 좀 더 부지런히 다니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이사를 준비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집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출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이사잖아요. 처음에 집 이사 준비를 시작할 때는 이삿짐 싸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짐 쌀 생각에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사고 뭐고 일단 집부터 구해야 된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어버렸어요. 부동산도 이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데를 못 찾기도 했고 또 이 집을 계약할 때 했던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막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부동산도 찾고 마음에 드는 매물 찾아서 지금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없이 대출은 나올 것 같다고 상담사 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좀 안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전부터 은행에 전화도 되게 많이 하고 대출 창구도 가기도 하고 또 부동산에서 여러모로 좀 조언도 해주시고 도와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편하게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각오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되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세로 이사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다양한 동네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을 많이 해볼수록 집을 알아볼 때 오히려 결정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자기가 절대 포기하지 못할 조건들을 딱 정하시고 하나씩 결정을 해나가시면은 마음에 드시는 집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존버다. 결국에는 존버라면 찾을 수밖에 없다. 인생은 존버다. 처음으로 전셋집 이사를 하게 됐고 또 지금 집보다는 그래도 큰 데를 가게 돼서 어떻게 하면 집을 좀 꾸미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복층을 처음 살아봐서 이제 복층에 대한 단점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생활을 복층을 사용하지 않고 밑에 층만 사용하고 복층은 그냥 짐 두고 옷 두는 공간으로 쓸 거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손님이 오면 복층에 재우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이삿짐을 싸고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저는 뭐든 미리 사서 생각하고 걱정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심지어 실행도 그냥 해. 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2배로 받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진짜 머리 깨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원하시는 전세 매물을 꼭 찾으셔서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삶의 질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자취생 화이팅.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어떤 꿀팁들?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